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과도하게 편의를 봐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조사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시죠. 김경진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일단은 공수처장의 대형 세단, 네. 예, 제네시스, 예, 이게 관용차를 김진욱 처장이 쓰는 관용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제네시스가 이제 검사장급들 이상들에게 제공되는 거죠, 검찰에서는. 검사장들 차관이니까 차관급들 이상들에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검찰에서 아마 일선 기관장인 검사장에게만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요새 대검 참모들인 검사장들은 아마 지급이 안 될 거예요. 지급이 안 되고. 네. 예. 하여간 본인의 관용차를 여하튼 서울중앙지검장이긴 하지만 네. 피의자를 부를 때 네. 썼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저도 안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변호사들에게. 네. 친구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는데 체포를 할 때는 보통 관용차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소나타. 네. 예, 관용차를 쓰는데 네. 근데 이게 조사를 할 때 예.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관용차를 대줬던 경우가 없었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했는지도 불투명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사를 예. 했다고 하는데 예. 일단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된 건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면담했다라고 하는 면담 사실 확인서만 있지. 예. 그 면담을 하면서 무슨 내용의 얘기를 주고 내가 뭘 물어봤고 저쪽에서 이성윤 피의자 피고발인이 무슨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 내용 기재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거 한 65분 했다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당연히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왜 예. 불러놓고 조서 작성을 안 했냐. 그렇죠. 그것 가지고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보면. 근데 물론 형사소송법에 또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어떤 공세의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부르면 조사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도 있어요. 불러서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 대신 그 경우에는 뭐 때문에 불러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주고받은지 그 개요만 면담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라. 지금 면담 보고서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면담 보고서는 있는데 언제 만났다만 있다는 거예요. 아, 언제 만났다만 있다. 그 면담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기재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요약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법조계 내에서는 수사라고 하는 게 대단히 민감한 일이잖아요, 보면. 예. 한 사람의 사회적인 운명이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검사나 판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극단적인 불신과 오해에 시달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검사들은 심지어는 만나면 그냥 아예 녹음 녹화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부터 너랑 하는 얘기 다 녹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렇죠. 전 과정을 녹화해놓잖아요. 보면. 그렇죠. 참고인도 그렇게 조사를 예, 하죠. 나중에 예. 누군가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서로 간에. 예. 예. 근데 이 경우는 참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뭔가 할 얘기 있다 이러면 굳이 자기가 갈 일은 없거든요. 그냥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으니까 변호인 통해서 자기 입장을 전달을 하면 되는 거고 절차적인 내용과 관련. 그러네요. 그러네. 예. 예. 그리고 굳이 이제 사실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실은 공수처 검사를 겸하고 있으니까 수사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불러서 뭔가를 조사하고 싶다 이랬으면 불렀으면 조서를 작성하든지 예. 아니면 최소한 그 면담 보고서에 그 내용이 그게 무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고 이 사람은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더라 예. 라고 기재가 있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뭘 했는 건지 불투명해요 보면. 근데 이게 대변을 통해서 보안 때문에 뭐 차량이 부족해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썼다.
이게 이분이 약간 좀 문약한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해명인데.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경험이 없고 예. 이게 본인의 위치나 본인의 하나의 행동 하나가 그렇죠. 국민들의 민심이나 여론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공수처장이라는 거를 그리고 공수처장의 행위 그 위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수사의 엄중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예. 아니 우리가 통상 보안하면 이제 검찰에서도 비밀리에 부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피해자나 목격자, 참고인들이 협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예. 그 경우에는 사실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호 차원인 거죠. 그렇죠. 보안 겸 보호죠. 예. 뭐. 예. 예.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조사했다는 게 밖으로 알려지면 본인의 공범이라든지 또는 뭐 가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가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겠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뭐 가령 이제 조폭이랄지 마피아 할 때 뭐 이럴 수가 있겠네요. 뭐 회사의 경비 관계자일 수도 있고. 예. 또 가령 지난번 산자부 월성원전 사건에서도 뭐 당시에 무슨 부서에 과장했다 그러면 당시 그때 얘가 맡았던 일은 요 정도니까 요거 집중적으로 물어보겠구나. 어느 정도 그렇겠죠. 속된 말로 통밥이 굴려지잖아요,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 경우도 보안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기자들이 뻗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가령 그 사람에 대한 혐의 유무가 아리까리할 때가 있거든요, 보면. 예. 그런데 직접 꼭 불러서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혐의 유무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그럼 그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게 그냥 밖으로 대서특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는 상황이 검사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에도 또 몰래 불러야 될 필요성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반대파라든지 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보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렇네요. 네. 근데 그런 한 네 가지 경우에 이제 어떤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미 피의자라고 밖으로 다 알려져 있고 피의 사실도 보도될 만큼 보도돼서 국민들의 언론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일요일이라 무슨 기자들이 뻗치게 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예. 뭐 반대파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상시 시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공수처 앞에서 그래서 그럴 보안에 관련돼서 뭘 했다라고 하는 처장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출국 금지 사건이잖아요.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출국 금지 사건. 이 자체가 공수처가 계속 하느냐, 검찰이 하느냐. 여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 행동이. 그러니까 일단 이제 검찰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사에 관련한 형사 사건은 일단 공수처로 이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규근 검사 사건, 예. 공수처로 갔다가 공수처에서 다시 재조사하라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그냥 기소해버렸잖아요. 보면. 지금 이성윤 지검장 사건도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하면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 공수처로 일단 이첩을 했었는데 공수처에서 받은 다음에 지금 공수처 검사는 나인 공수처장하고 공수처 차장하고 검사 둘밖에 없으니 지금 수사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검찰로 다시 넘겼던 거 아니에요. 일단 수사만 하고 공소제기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일단 다시 재반송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반송했을 경우에 검찰은 일단 공수처법에 적힌 대로 공수처로 이첩을 했잖아요. 한 번. 법에 정한 취지를 했거든요. 그럼 공수처가 재반송을 했을 때 이 경우에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법상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래서 공수처 주장은 그거 지금 공수처법 통과 이후로 검사라든지 법관에 대해서는 우리만 기소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공수처 입장인 것 같고 검찰 입장은 일단 한번 이첩을 검사에 대해서는 했는데 공수처가 니들이 기소 결정을 안 하고 다시 반송을 한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기소를 하겠다. 법상 니들만 전속적으로 공수처만 기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에요. 그런 검찰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이규근 검사도 지금 기소를 했어요. 보면. 이규원 검사도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현재 요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기소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성윤 지검장은 끝까지 아마 일반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 검찰 입장에서는 갈 길이 두 개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체포를 해와서 강제 조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사 없이 다른 상황만 가지고 기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할 판인데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 조사 없이도 이 혐의 유무에 대한 검사의 일응의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어떤 증거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담당 검사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절차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지금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출국 금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출국 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국 금지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그때 수사하려고 했을 때 이성윤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이 수사를 막았다. 아, 그 부분. 그렇죠. 그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이죠.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이네.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 공수처가 지금 설치가 됐고 공수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공수처의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저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수사하겠나.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좀 보여서. 검사들 수사하려면요. 예. 우리 조국 사건 수사할 때 보셨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범죄자 수사하는데 검찰개혁이 한다고 수사청 가서 촛불시위까지 하잖아요. 정치적인 압력까지 넣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의 무슨 이 대기업 그룹의 오너라든지 삼성그룹 뭐 수사한다고 했을 때 삼성 아니어도 그냥 웬만큼 돈 있는 무슨 기업이라든지 웬만큼 장급되는 피의자나 국회의원 하나 수사한다고 했을 때도요. 오만 작군데서 청탁, 부탁, 심지어는 저 초등학교 때 불알친구까지 찾아내가지고 청탁을 한다니까요. 놀라워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수명이 모든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생과 사의 필사의 문제예요. 나의 사회적인 인격이 사냥당한다고 치면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처벌받는다 이런 의식은 없어요. 나는 이 순간에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국 사건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조국 사건만큼 모든 사건을 다 그런 식으로 철저히 수사하거나 발본세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또 의심받는 측면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검찰이 넘어왔는데 이 정도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희대 동문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사랑의 눈길이 듬뿍 꽂혀 있다는 중앙지검장 하나 수사하는데 이렇게 심약해가지고 관용차까지 보내서 별도 면담 보고서 내용도 없는 이 정도로 할 정도의 공수처라면 도대체 이 억세게 이 범죄와 전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뭘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관련해서 이제 일부 변호사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공수처 폐지론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애시당초 공수처가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얘기도 1년에 한 3건 정도 하겠다 그랬잖아요. 많이 못해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게 검수처장과 공수처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공수처 검사들이 20명이 다 임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가 완전히 인권보호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파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든 공수처든 공수처가 다 궤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김진욱 차장 얘기가 1년에 한 3건 정도 하겠다 그랬거든요. 많이 못해요. 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사건 하지 말고 딱 검찰 비리, 법원 비리 이런 사법계 비리 정도만 거기에 매진해서 하는 걸로 법의 어떤 수사 대상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게 몇 명인가요? 한 3천 명 되나요? 전국의 검사가 판사, 한 검사. 2천 명 되고 그렇죠. 판사까지 한 5천 명 되겠네요. 5천 명 됩니까? 그거 처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20명 검사가. 20명 검사가. 그렇죠. 사실은 검찰이나 지금 법원 앞에서. 공수처가 능력에 비해서 능력은 많을 것만 한데
그 법에 주어진 어떤 해야 될 책무로 치면 태산을 다 바치고 있는 이렇게 입법이 돼 있어요 보면. 예. 근데 이게 제도나 기구가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수사 능력이 비양되고 내부적인 협업 네트워크라든지 문화라든지 수사 보조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지나야 지금 검찰 얼추 비슷하게 뭘 할 수 있는 얼개가 생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경진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